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당대표 3명 후보가 나와서 토론회를 했는데 첫판부터 빵 터집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십시오. 네, 이 짧은 토론회 형식이지만 이 세 사람의 장단점이라든가 이 색깔들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형식의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어떤 면에서는 뭐 우원식 후보가 뭐 장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면은 뭐 송영길 후보나 홍영표 후보가 이렇게 그 강점이 있고,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경륜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세 사람 다 오랜 정치를 했지만, 정치 경험은 오래됐지만 자기만의 시그니처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다선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대부분 다선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문제의식이 설령 옳다 하고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은 그게 진심인지,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해내고 그 행동으로 반철시킬 수 있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뚝심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한 번도 시험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거 무슨 도박하는 것 같아요. 세 사람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근데 여러분 그 이낙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창 당대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해창 당대표랑 이낙연 당대표 확연하게 실력 차이 나죠. 추미애 당대표, 이해창 당대표, 그 다음에 이낙연 당대표 하는 거 보세요. 민주당이 아무리 원탁의 체계고 최고의 체계가 책임을 안 지는 당대표가 n분의 1일 뿐이고 당대표 아무 힘 없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딱 집어주고 가름말을 해주고 결정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런 힘들은 당대표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주는 이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이 아우라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이낙연은 제로였어요, 제로. 엄중.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당대표는 가르마를 타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딱, 여론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찝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은 맨날 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이 얼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상징적인 것들. 심플하게 국민들이 알아듣게 하는 것들. 사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정부의 말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을 창출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 당대표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특정 계파를 위하는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러면 진짜 민주당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홍영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 차기 당대표의 역할은 어느 정도의 개혁을 완수하는 거예요. 개혁을 완수하지 않았을 때 제가 볼 때 다음 정권은 없어요. 왜냐? 정치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다음 정권을 넘겨준다는 건 이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관되게 정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홍영표, 이광재, 정청래, 김병우, 정세균 하나같이 나와서 뭐라고 있어요? 지금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고. 9억에서 12억으로 해야 되고 상위 1%만 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가 쌓아온 이 부동산 정책을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허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정이거든. 자기 부정하는 정부를 어떻게 이 정부를 연속적으로 뽑아줍니까?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결국은 국힘당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 조중동이 떠드는 게 옳았다고 하는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건데 어떻게 이 정부를 뽑아줍니까? 조국 추미애 때문에 이 망쳤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이 수사, 이 마녀 사냥, 이 진짜 도륙하는 정도의 이 멸문지와 이 수사를, 이 불법적 수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건데 어떻게 이 다음 정부를 윤석열을 이깁니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지금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장례식을 준비했던 사람이 자천이 되는,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해 정치를 해버리면요, 다음 정부를 어떤 국민이 줍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상징이에요.
지금 이 당대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가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보유세는 현실화될 것이고 공시지가는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의 공정이고 청년을 위해서 희망이 있다. 그 대신에 청년과 저소득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공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위 1%의 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세요. 참여정부 때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 꽁돈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민자본주의, 이 노블리스 오블리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저렇게 꽁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기득권층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다시 전 세계 부동산은 폭등하고 자산 가치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다 오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엄청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 할까요? 그러면 옛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정부가 오길 바랄까요? 이재명의 정부가 들어서길 원할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저 섀도우들이 너무 빨리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지금 스스로 자해정치를 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지지자들이 나서가지고 저 의원들 더 막아야 돼요. 자, 민주당의 지금 저 의원들은 하는 짓이 뭐냐면은 그냥 자해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당대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민심이 왜 돌아섰냐라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나 패미 문제?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총선 때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이 계속 떠들고 있는 게. 작년에 사람들이 뽑아준 거는 아무리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코로나로 어떻게든 이 정부가 불리해질 거라고 했지만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정말 이 서울의 모습, 이 한국 정부의 이 하는 방역에 대처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찬사를 보냈잖아요. 찬사를. CNN만 틀면 나오는 게 한국 뉴스였잖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힘들지만 정말 국민들이 자존감이 뿜뿜되면서 이 정부한테 올인한 거거든. 조선일보에 진짜 조중동에 이 국진당에 위를 갈면서 이 분노의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투표를 한 건 뭐예요? 유능하고 신속하고 이 정부는 믿을 수 있고 나는 이 정부가 아무리 힘들지만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냥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배신하는 방식으로 이낙연이 해왔잖아요. 모든 정책들을 다 시간 끄고 엄중하게 한다고 하고 선별지급 정말 사람들 거의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은 질질질 끄면서 짜증은 짜증이란 나고 논란은 논란대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뭐예요? 맨날 깡패 같은 것들 진짜 이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이 정치 검찰 언론 이 국진당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끝내 빼미 같은 깡패들한테 끌려다니고 쳐 맞고 다니고 정부가 이러니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착한 척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위선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위선으로. 지금 이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왜? 권위를 다 잃었어요. 깡패들한테 저렇게 끌려다니고 악당들한테 저렇게 끌려다니는 정부인데 이 정부한테 무슨 힘을 주고 권위를 줍니까? 권위를 줘봤자 이걸 이끌어갈 힘이 없는데 제대로 개혁하면서 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이 관철된 힘을 이 당대표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정부가 유능하다라는 거, 최소한 이 적폐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계속해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민주당의 이 섀도우들이 계속해서 자기 부정의 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해 쇼를 할 거란 말이지. 이거를 그 당대표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지금 차기 당대표는 매우 종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핵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어준에 대해서 하루 종일 포탈이 떠듭니다. 하루 종일. 근데 윤석열 장모의 뭐 그런 찰세라든가 뭐 이런 거, 예, 박형준에 대해서 나옵니까? 아니, 그 박원순 시장 그 소소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예, 그 대문에 걸려 있어요. 근데, 예, 유재중이 박형준에게 5천만원 받고, 예, 캠프에서 5천만원 받고서는 미투를, 가짜 미투 했다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경찰도 움직이지도 않고, 언론이 조용해요. 자기들이 떠들고 싶고 자기들이 괴롭히고 싶은 사안만 계속해서 대서특필하고 네이버와 이 조중동이 합작해서 편집해가지고 언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거를 2천만 3천만이 넘는 2030 세대가 매일매일 네이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집권의 의지도 없지만 집권의 능력도 없는 거지. 알면서도 그냥 방관하는 거 아니야, 싸우기 싫어서. 아니면 나만 안 다치면 되니까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기억해야 돼요. 자기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정권을 만약에 넘겨준다. 그러면 진짜 이 나라는 끝장난다라는 거. 이 나라의 민중의 삶은 끝장이라는 거. 어쩌면은 다시는 민주주의가 되돌아오는 게 10년이나 9년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도구마를 깨야 돼요. 무조건 민주당이니까 찍어주다 보니까 정말 저런 섀도우들, 국진당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오히려 국진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야비한 사람들, 1%의 0.1%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적어도 65명 이상 또아리를 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재벌들을 위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검찰들을 위해서 뒤에서 힘을 쓰고 있잖아요. 네이버 단 한 번이라도 국회에 불렀습니까? 조선일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저렇게 편파 보도를 하는데 한 번이라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라도 한 번 했나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저 세력들이 검찰이나 언론과 짝짝꿍이 되고 오히려 저 사람들하고 훨씬 더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걸 이제 너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자해시효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 얘네들은 어차피 서봤자 제일 야당이에요. 제일 야당. 그리고 선거는 3년 남았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지지자들을 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당대표는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이라는 도구마를 깨고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만약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자해정치를 하고 민중과 이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이제 양압의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인재가 될 수 있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차출을 해서 열린민주당에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열린 경선을 통해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얼마든지 우리는 열린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인을 민주당한테 줘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언제든지 지지자가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핑퐁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런 방식의 유연성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지금 갈 길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민주당의 지금 이 민주인 정부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이 움직임이 이낙연, 이 정세균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지지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